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오늘자 마감 시황은 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일자 FOMC에 대해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이어갈게요. 오늘 코스피는 0.6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이 좀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쏠리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꽤나 깊어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수익률이 훨씬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강조를 많이 들었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도 매집을 하면서 3거래일 동안 1조 원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반도체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시에서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하면은 FOMC를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FOMC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항목들 이것들을 좀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나스닥 종합을 비롯한 미국 증시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제로 삼을 수 있는 게 시장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기대보다는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의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악재라도 매도세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 그리고 생각지 못한 호재가 나오면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저가 매수에 대한 트리거가 더 당겨지면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 FOMC를 시장에서 더더욱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점도표가 공개되는 달이라는 겁니다. 3, 6, 9, 12. 이 FOMC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에서는 점도표라는 게 공개가 되는데 FOMC에 참석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이미지로 보기 쉽게 알게 나타낸 게 점도표예요. 그래서 이 점도표를 토대로 과연 2025년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 여부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이번 FOMC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3월 달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100%다라는 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달 FOMC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20%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상 상반기에는 동결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점도표에서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첫 번째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해도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CME 패드워치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면서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먼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키워드라고 하면은 금리에 이어서 경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경기 상황과 물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리를 정하는 거다 보니까 연결된 키워드기는 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져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연준에서 우리는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나오면은 오히려 악재로 반영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 호재인 것이냐? 이것도 애매합니다. 경기가 좋다고 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을 또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대체 호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방향이든 시장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해두었던 대로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게 무난하게만 언급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좀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는 재료로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탄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트럼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해서 미국의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 이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가 좋은 구조는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파월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게 트럼프기는 하지만 둘 간의 긴장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포인트는 계속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수를 싫어한다. 이 포인트는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에 대한 결론과 뉘앙스를 봤을 때 지금은 긴장감이 좀 팽팽하고 대립하는 구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기조라고 하면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서 혹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독립기관인 연준이 조금은 이제 긴장감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월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긴장감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 악재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에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곧바로 미국 증시에서 반영이 될 거다 보니까 그 흐름들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가지고 국내 증시가 어떻게 그럼 영향을 받았는지는 내일 마감 시황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